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연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이슈들 통해서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영주권자가 우리나라에 20여 명이 이제 되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위상이 진짜 높아졌어요. 네, 한국에 살고 싶은 그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살고 있는 그 분포를 보면 대부분 아시아 출신이 97% 정도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조선족이 압도적으로 많은 64%, 그리고 또 중국이 18점 몇 퍼센트, 약 19% 정도 되는 것 같고, 일본이 나머지 한 소수의 한 3점 몇 퍼센트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카자흐스탄, 그렇죠. 우즈베키스탄 스탄국가들, 이런 동아시아 계열의 저쪽 중앙아시아 계열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의 그런 사람들보다 아시아 출신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영주권 취득하고 한국에 살고 싶어 한다는 거. 제가 좀 이 라떼를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며칠 전에 저희 가족 대화 중에 있었는데, 엄마 우리 반에 다문화 친구가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문화를 듣는 순간 남편과 제 머릿속에는 이 아시아계 계열 국가의 혼혈 친구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백인 다문화 가정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참 설명을 해줬어요. 엄마 아빠 잘할 때는 다문화라는 얘기가 없었고, 다문화 얘기가 나올 때는 동남아 친구들이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주로 생긴 거라서,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문화는 외국인과의 섞인 가정은 전부 다 다문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면 사실 이제 이 동아시아 계통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통계에서도 아시아 출신이 97%고, 특히 뭐 조선족과 중국을 구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족도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한 거의 90%는 중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건데, 저희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중국하고 무비자, 비자 없이 이제 입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주도에 이제 허락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자 없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이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강력 범죄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 제주도에 있는 경찰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막아낼 수 없는 범죄의 포화 상태, 이게 이제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좀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분들이 제주도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페리 같은 걸 타고 이제 내륙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을 받아들이되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기 체류 외국인들이 이제 거의 200만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때고, 우리나라 국격이 점점 높아진다고 하면 이때 이제 외국인 영주권자들과 시민권자들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이런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외국인 간 범죄가 굉장히 또 외국인 간에 중대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내지 절제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 질서가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내지 관문이 필요하다. 그것이 저는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금 제주도 무비자 이제 그 사태로 인해서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 뉴스만 봐도 정확한 기준과 그 절차들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무질서하게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거를 손댈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고, 그게 사실 멀지 않았다, 이런 위기감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지역에 가면 약간 치외법권처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예
접근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일단 말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갔다가도 그냥 돌아오거나 그냥 한국말 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정도 하고 나면 그냥 빠져나오는데 이게 이제 시골에서도 일어나는 뭐 마약 문제, 그렇죠. 뭐 사소한 가정폭력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심각해진 다음에 밝혀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그냥 사소한 뭐 범죄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범죄이고 이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불안해요. 몰라서 저만 모르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거를 뭐 돈이 아까웠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오시면 한국말을 원활하게 못 하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도 외국 가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면 똑같은 보호를 받으시게 되는데 일단 국선 변호사가 투입이 될 뿐 아니라 국선 통역인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비용을 대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 통역사들의 자격증을 이제 법원에서 따로 관리를 해가지고 이분들 통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수사를 받을 때부터 통역인이 옆에 있어야만 됩니다. 이 비용은 전부 다 우리의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네. 이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한국말이 원활하더라도 외국인이 같이 오셔가지고 혹시라도 놓치는 말이 없는지 번역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면은 재판 절차 지연도 당연한 거예요. 피고인과 증인이 전부 외국인일 경우에 각각 다른 언어,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는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했더라도 서로 뭐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를 주로 쓰는 국가의 사람들이라면 각각 다른 통역인이 붙어서 통역을 해주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재판 시간도 2배가 들겠죠. 정말 네, 그렇겠죠. 이거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법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범죄를 안 저지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약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민자로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법 질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질서 하에서 외국인과의 서로 이제 평화로운 뭐 우리 다양화된 세계, 다양화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필요하니까 일단 받아들이고 이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되게 답답한 게 우리나라 되게 조그맣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단일 혈통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온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폐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에 와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왜냐면 나라가 너무 작으니까,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결속력을 가진 국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사적으로는 척박해서 아무도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뭐 침략도 많이 받고 뭐 폐허가 되기도 하고 척박해서 이제 와도 뭐 건질 게 없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자원도 많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나라는 꽤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위상이 높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이들과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과의 어떤 그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경계를 세워주고 우리 자국민이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에 호혜적으로 이걸 열어야 되는데, 이 제주도가 사실은 2010년에 제주도의 투자 이민 제도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제주도가 중국에 팔렸다. 왜냐면 제주도 되게 조그맣잖아요. 맞아요. 제주도 여행 가보시면요. 이제 중국인들을 위한 호텔. 그렇죠. 중국인들을 포커싱한 뭐 놀이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뭐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국인들은 잘 가지 않는 시설들도 네, 생기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맞아요. 중국 거기가 이제 투자 이민 제도를 받아들이고 지금 뭐 이렇게 무비자로 이렇게 입국할 수 있는 이런 제한 조치가 없는 자유로운 이제 그 왕래가 더 넓어졌으니까 확대가 됐으니까 중국인들은 더 많이 오겠죠. 그런데 중국인들이 많이 가니까
사실은 자국민도 안 가고요. 외국인들도 안 가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국적인 어떤 그런 특질을 살려서 제주도를 좀 특화한 어떤 섬으로 또 우리나라의 이제 지역으로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입한 이 투자 이민 제도나 무비자 허용 같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그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아지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도 안 가고 외국인도 안 가는 이런 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긴 중국인들만 남게 되고, 정말 겉으로 볼 때도 이거 중국인들의 자치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약간의 걱정과 우려가 정말 있거든요. 저는 옛날 그 광고 문구에 그런 거 있었는데,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근데 이제 우리 것만을 지키자는 국수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가치 있었던, 제주도가 가치 있었던 그 가치를 최상위로 올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문화 선진국이다, 경제 선진국이다 해서 가치가 높다고 하면 그 가치를 최상위로 지키기 위한 노력의 그렇죠. 일환으로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일자리, 이민자를 통해서 인구와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한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일자리, 어떤 이런 데에 적재적소에 이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들을 잘 세워서 정말 필요한 만큼 외국인들을 허용하고, 또 이렇게 해야 또 우리 국내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한테도 일자리가 지켜지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첫 무분별한 것 번째로 같아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좀 강화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의 언어 능력 시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영주권 그렇죠. 밑에 뭐 시민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네네. 이렇게 부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투표권도 제한을 해야 되고, 그럼요.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한 제한 절차를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언어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끼리도 오해가 생길 수 그럼요.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수사, 재판,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그리고 대해서 이게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제가 이제 한국의 문화와 법을 따르게 해야죠. 외국인 변론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대한민국은 중환범죄인지 몰랐어요, 이런 변명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중국 분이 제주도에 오셔서 길에서 노상방뇨하시는 게 사진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를 놓고 그냥 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과 질서와 제도가 유지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최대로 부합하는 이 외국인 도입을 해야죠. 유입 네. 그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 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간에 일어나는 범죄는 너무 비일비재하고요. 내국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국인이 외국인을 또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재판이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언어도 어렵고, 네. 예, 이분들의 증거를 다 따기도 어렵고, 네. 왜 예를 들면 이런 거,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포렌식한 내용을 우리나라 말을 쭉쭉쭉 읽어가면서, 사실 뭐 한 100페이지의 증거가 있었을 때 증거가 한 2장, 3장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외국인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그러면 그 100장을 다 번역료를 들여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중에 증거 2-3개를 찾기 위해서요. 그치. 그러니까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봐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수사가. 예. 이런 것들 여러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꼭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뉴스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에 의한 마약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너무 많고 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범죄자들의 범죄 집단의 숙주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약간 불안감도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외국인들을 국내에 잘 도입하는 정책이 빨리 시급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이게 어느 지경에 이르면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맞아요.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법 청구. 네, 무법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달라고 정부에 또 국회에 요청을 합니다. 네. 저희의 이 작은 외침이
좀 메아리가 돼서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